이제 22과 후엄 뒤의 보조 하탭, 후엄 뒤에 보조 하탭이 나오네요. 그 후엄 공부가 좀 어렵죠? 이런 거 왜 공부하죠? 뭐 이런 질문이 어려우면 무조건 우리는 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피하고 싶어요. 일단 후엄이 어려운 것은 이런 후엄 현상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랍어를 공부를 하든지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든지 여기에는 후엄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의 문맹률이 너무나 높았어요. 문자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한문 중심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양반은 한문을 공부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민들은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양반 계층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부를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통탄을 한 거예요. 이 좋은 한글을 두고 왜 한문을 가지고 모든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한글만 우리가 깨칠 수 있으면 문명사적 전환을 한국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한글 보급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민들이, 평민들이 이제 문자에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부흥 배후에는 한글을 사용한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산같이 그렇게 다산 정약용처럼 그렇게 훌륭한 학자도 한글로 쓴 글이 거의 없어요. 다 한문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다니면서 한글 교육을 하는데 한글은 일주일만 공부해도 다 깨치는 거예요. 한문은 평생 해도 깨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어렵지 하는 것은 엄살 떠는 거예요. 우리가 한글은 너무 쉽기 때문에, 이거 한글이 얼마나 참 좋은 이야기인지는 나중에 엄절 공부할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후엄 어렵다고 엄살 떨지 말고 우리하고 다른 언어를 공부를 할 때는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공부하는데 좀 지불해야 된다. 시간도 돈도 좀 지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제22과 후엄 뒤에 보조 하탭이 나오네요. 그죠? 후엄 앞에 오는 음이 있었고, 그래 터입이 되었고, 후엄 뒤에 오는 보조 하탭이 있대요. 후엄은 보조 하탭을 많이 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후엄은 비후엄과 마찬가지로 단순 슈바 앞에 올 수 있대요. 단순 슈바 앞에서도 올 수 있대요. 이크바드와 함께 예흐작. 이게 뭐야? 이게 후엄 헤트는 이게 하템 모음을 좋아하는데 여기는 그냥 슈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후엄 뒤에도 단순 슈바가 오는 경우가 있구나. 그런데 매우 자주 아주 짧은 모음이 나오고 주로 완전 모음과 같은 음색을 가진 하탭이, 음색은 같죠? 음색이 나온다. 그래서 예흐작 대신에 예헤작. 왜 우리 BHS는 어떤 때는 예흐자크라고 썼고 어떤 때는 예헤자크로 썼냐. 이거 오타 아니냐. 야, BHS에도 오타가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조 하탭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후엄 뒤에서 그 뒤의 자음으로 전환하는 것을 쉽게 한다. 그 후엄 뒤에는 이게 후엄과 비슷한 성질. 후엄은 목구멍 깊은 곳에서 이렇게 열리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엄 뒤에 오는 모음은 좀
이 정상적인 모음이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야모드는 여러분들이 도표를 보시면은 야하고 아는 아주 작은 거죠. 그래서 모드, 야모드, 그 야모드, 야모드 이런 발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탭에는 엄격한 규칙들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변형들과 모순된 형태들이 나온대요. 그래서 보조 하탭은 강세가 없는 모음 뒤에서만 나타나고 강세 없으니까 나오죠. 보조 하탭은 단순 슈바보다 더 자주 나타나고 알렙과 아이는 기꺼이 하탭을 취하는 반면에 해와 카트는 하탭 없이도 잘 나타나고 후엄 뒤에 오는 자음은 하탭을 선호하거나 또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이제 후엄 동사가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후엄 동사에 있어서 이 발음 변화는 비후엄 동사의 발음 변화보다 좀 복잡하니까 후엄의 성질이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제 C로 넘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C로 넘어가기 전에 나아로 라흐미 파올로 포올로가 되나요? 포올로 거의 1이 되겠습니다. 하탭에서 완전 모음으로의 변화. 아니 후엄은 하탭 모음 좋아한다 해놓고 또 왜 완전 모음으로 변하죠? 완전 모음으로 돌아가는 경우 그때는 단어가 길어지는 과정에서 하탭 뒤에 오는 모음이 슈바가 되어야 할 때 그 하탭이 완전 모음이 되는 단어가 길어질 때 생기는 현상이구나. 그래서 야아모드인데 야아버두 할 때 하탭 모음이 바타우로 변하죠. 그죠? 나아로에서 나아르카, 파올로에서 파알르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보조 모음도 항상 사용되는 게 아니다. 예헤즈쿠에서 예흐즈쿠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가끔 하탭은 전치사 라메드 다음에 올 경우에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데 라하포르가 되어야 되겠지만 라하포르가 되어야 되겠지만 라흐포르가 되었다. 전치사 베 다음에는 베에조르. 야, 어떻게 이 아인 밑에 슈바가 오죠? 그런데 베에조르 전치사 다음에는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하야 동사와 함께 나올 때 리흐요트 하야인데 리흐요트가 되었구나. 그죠? 리하요트는 좀 어색하다, 그지? 그래서 후엄 밑에 슈바가 오는 경우 이런 전치사와 함께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이제 제23과 자음 레쉬와 후엄들의 비교. 그러니까 레쉬는 서름인데 후엄처럼 취급된다고 했죠. 그래서 A를 보니까 서름의 자음 레쉬는 발음상 후엄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후엄처럼 취급된대요. 그래서 후엄과 마찬가지로 레쉬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상 중복도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라가 자라로 이렇게 제시되었네요. 각주일에서.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다게시로 표시되는 완전 중복과 관련하여 레쉬는 드물게 허용이 된다. 드물게. 근데 정관사 뒤에서는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드물게 허용되는 케이스는 언제죠? 레쉬에 다게시가 들어간 경우는 사무엘상 10장 24절에 하르이템 너희가
보았느냐 할 때 레쉬에 다게시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이 하는 정관사가 아니고 의문사 하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와 사무엘상 10장 24절과 17장 25절과 열왕기하 6장 32절에 나타나네요. 이런 현상이. 레쉬 안에 다게시가 들어간다. 이게 게제니우스 22장에도 나오는데, 여기 이제 주옥 무라우카의 문법 체계에는 왕하 6장 32절에 십자가 형태가 있죠. 요 십자가 형태는 요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이게 전부다. 3상 10장 24절, 17장 25절, 그리고 왕하 6장 32절. 이게 전부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여기에 보니까 SR 드라이버가 사무엘서의 히브리 텍스트에 대한 이제 노트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무엘서의 히브리어를 공부를 할 때는 이 책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책이에요. 히브리어에 대해서는 가장 잘 설명을 한 것인데, SR 드라이버도 요 세 텍스트, 세 본문만을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마라트에 누구누구의 쓰라림 연계형, 이게 모라트. 그 다음에 카라트에 너희 탯줄이 잘리지 않았다. 쉐, 로오, 쉬, 나의 머리, 이런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B 섹션에서 이제 단어 끝에 오는 레쉬는 후엄처럼 아몸, 바타흐를 선호한다. 그래서 수를 돌리다, 떠나다. 이런 것도 제가 참 애쓴 거예요. 수르는 돌리다는 뜻도 있고, 그리고 떠나다는 뜻도 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여기서 이제 바야사르에서 레시로 끝났는데 앞에 있는 사가 파타가 나왔습니다. 그죠? 히필 바야세르 대신에 바야사르가 나왔다. 그리고 이제 라아에서 바야르 레시 앞에 파타가 나왔죠. 그죠? 야르의 의미가 탈락됐다. 그리고 쭈르에서 바야짜르, 레시 앞에는 이렇게 파타를 선호하구나. 바야짜르는 여기에서 짜라르에서 온 짜르는 히필형이 바야짜르, 그가 심하게 압박했다와 혼동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형태인데 어떤 것은 칼로 파싱이 되고 또 어떤 것은 히필로 파싱을 해야 되네요. 그러나 애도 있네요. 바야제르, 그것이 좁았다. 그 다음에 바요메르 형태가 나타나네요. 바요메르. 왜 바요메르? 레쉬는 후엄처럼 단어 끝에 올 때 앞에 아 몸을 좋아하는데 왜 애 몸이 나오느냐? 이런 경우들이 있다. 오메르, 보케르도 이런 경우로구나. 재밌다.